왕관의 전략, 왕 대접을 받으려면 왕처럼 행동하라. 왕관의 전략은 왕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왕처럼 행동하라는 역발상적 진리에서 출발하는 삶의 태도이자 방법론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해야 당당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전략은 당당함이 성공을 부르고 왕의 태도가 부를 끌어당긴다는 정반대의 인과관계를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좀 낮게 평가하고 있진 않으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왕을 깨워줄 아주 강력한 심리 전략, 바로 왕관의 전략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바꿀 준비 되셨다면 바로 시작하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아이디어예요. 보통은 성공하면 자신감이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문장은 완전 반대로 말하죠. 먼저 왕처럼 행동해야 비로소 왕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발상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스스로를 작게 만들까요? 어릴 때 그 당당함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움츠러들게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을 한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던 상태에서 어떻게 길들여진 어른이 되어가는지 그 과정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릴 때 기억나세요? 장난감 사달라고 막 바닥에 드러눕고 그랬던 거요? 그때 우리 머릿속에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였고 내가 원하는 건 당연히 얻어야 하는 말 그대로 태생적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린 자라면서 변해요. 그 태생적 왕은 어느새 길들여진 어른이 되어버리죠. 보세요. 당당하게 요구하던 아이는 사과부터 하는 어른이 되고 완전한 자신감은 자기의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에서 구석으로 몰아넣는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 이제는 진짜 끊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자,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법을 배워온 거예요. 그럼 이 굴레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우리 생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강력한 해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왕관의 전략이죠. 왕관의 전략. 이거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보통은 성공하면 당당해져야지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먼저 당당하게 행동해서 성공을 끌어당긴다. 이거예요. 인과관계를 그냥 뒤집어버리는 거죠. 결과가 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태도가 결과를 창조한다. 정말 놀라운 생각의 전환 아닌가요? 근데 이게 그냥 좋게 생각하자 이런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자기충족적 예언이라는 아주 강력한 심리학적 원리가 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난 안 될 거야 라고 믿으면 정말로 안 될 이유만 찾게 되고요. 반대로 난 충분히 가치 있어 라고 믿으면 그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기가 막히게 잡아챈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만드는 설계도가 되는 셈입니다. 보세요. 바로 이 악순환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겁니다. 자, 1단계, 내가 나를 못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2단계, 행동이 당연히 위축되겠죠? 그러다 보면 3단계, 주변 사람들도 나를 중요하지 않게 대하고요. 결국 4단계, 거봐, 역시 난 안 돼 하면서 처음에 그 믿음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끔찍한 고리를 끊어낼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첫 단추인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에이, 이게 그냥 그럴듯한 이론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미천한 신분에서 여왕의 동반자가 된 디즈레일리, 귀족 앞에서도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베토벤,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요구로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까지. 이 사람들 모두가 바로 이 왕관의 전략으로 자기 운명을 직접 만들어낸 장본인들입니다. 자, 콜럼버스 이야기부터 한번 볼까요? 가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던 평민이었어요. 그런데 스페인 왕실에 대고 앞으로 발견할 땅에 총독자리를 달라.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10%를 달라. 아니,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행동했고 바로 그 태도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왕실이 그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왕처럼 당당한 태도. 그게 사람들한테 와, 저 사람한테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보다. 이런 강력한 믿음을 심어준 거죠. 결국 그의 태도가 그의 가치를 증명해버린 셈이에요.
영국의 총리가 된 벤저민 디즈레일리. 이 사람도 똑같았어요. 유대인이라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아웃사이더였지만 단 한 번도 스스로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잡기는커녕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부터 마치 잉글랜드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고 주변의 존경을 스스로 만들어냈죠. 그 결과는요? 그는 결국 대영 제국의 총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까다롭기로 소문난 빅토리아 여왕이 내 동등한 파트너라고 인정한 유일한 신하가 됐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의 태도가 그의 현실을 완벽하게 만들어낸 거죠. 이 슬라이드에 나온 문장 그대로요. 음악의 거장 베토벤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건 뭐 더 강력합니다. 그는 자신을 후원해주는 왕자 앞에서도 고개를 뻣뻣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왕자는 세상에 널렸지만 베토벤은 오직 나 하나뿐이다 이렇게 선언했죠. 자신의 예술적 권위가 핏줄보다 위에 있다는 걸 아주 분명히 한 겁니다.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의 오만함에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그 압도적인 권위에 경외를 표했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음악의 황제라고 여기니까 세상도 그를 황제로 인정한 거죠. 결국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왕관은 누가 씌워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집어드는 거라는 사실 말이죠. 자, 지금까지 역사 속 거인들을 보면서 왜 왕처럼 행동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왕의 전술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전술, 바로 콜럼버스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매기게 두지 마세요. 스스로 가격을 정하고 대담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과 골리앗 전략. 시시한 상대랑 싸우지 말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바로 그 왕을 상대해서 단번에 여러분의 존재감을 보여주세요. 마지막 3번째는 후원자 전략입니다. 도움을 구걸하는 대신 먼저 베풀어서 동등한 파트너로 관계를 시작하는 거죠. 이 3가지, 이제부터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에요. 이 모든 걸 다 알겠는데도 우리를 망설이게 만드는 마음속 그 의심,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대관식은 바로 이 의심을 넘어설 때 진짜로 시작되거든요. 아마 지금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릴지도 몰라요. 이거 그냥 척하는 거 아니야? 허세 부리다가 들통나면 어떡해? 마치 내가 사기꾼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이 가면증후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서 포기하고 맙니다. 이런 의심이 들 때 이 유명한 말을 떠올려 보세요. 보통은 행복해야 웃음이 나온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정반대로 말했어요. 웃는 행동이 먼저고 그 행동이 행복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낸다고요. 왕관의 전략도 똑같습니다. 자신감이 넘쳐서 왕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왕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겨나고 결국 현실이 그걸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이건 없는 나를 꾸며내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직 100% 발현되지 않았을 뿐 여러분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그 잠재력, 그 최고 버전의 나를 세상이 알아주기 전에 미리 현실로 끄집어내는 용감한 선택인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 3가지를 여러분의 새로운 행동 강령으로 삼는 겁니다. 첫째, 실패는 그저 왕의 길에 놓인 작은 돌멩이일 뿐입니다. 툭 차고 지나가세요. 둘째, 세상에 정한 한계 따위는 없습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 한 한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셋째, 어릴 적의 나처럼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정말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 마음속의 불안이나 의심 같은 거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아는 유일한 여러분은 여러분이 세상에 보여주는 바로 그 모습뿐이에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이 곧 진짜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태도가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 왕관의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더 이상 남이 알아주기를, 남이 왕관을 씌워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 왕관을 쓰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당신을 따를 겁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행진을 응원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왕관의 전략은 자신의 삶이라는 연극에서 스스로를 조연이 아닌 주인공이자 왕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하며 당당하게 세상에 요구할 때 세상 역시 당신의 요구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